우리 세계는 개척지가 아니다. 하르데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누웠다. 열은 내렸다. 숨도 전보다 고르게 쉬었다. 하지만 치료사는 그의 붕대를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다. 살아난 것과 칼을 드는 건 다른 일입니다. 상처가 다시 터지면 이번에는 피를 못 막습니다. 하르데는 레온을 보았다. 수로를 보러 갈 생각이십니까? 그렇다. 방패 하나는 더 필요합니다. 네가 아니다. 하르덴의 입술이 굳었다. 레온은 침상 곁에 놓인 그의 검을 보았다. 며칠 전까지 그 검을 든 하르덴은 남문과 나루, 폐광을 모두 뛰었다. 그 결과 살아는 남았지만 지금은 혼자 물그릇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 레온은 낮게 말했다. 물길 하나 보겠다고 병사 한 명을 더 갈아 넣지는 않겠다. 사람이 쓰러지면 다음 사람이 메우는 방식부터 바꾼다. 그날 포로 회수품 검수는 남문 앙공터에서 열렸다. 주민 참관인, 왕실석이, 교단 사제가 상자와 계약서를 둘러쌌다. 레온의 병사들은 포로가 쓰던 가죽 가방까지 하나씩 펼쳤다. 윤서아가 기름종이 계약서의 글을 읽었다. 이 사람은 프론티어 리소스의 직접 고용자가 아니에요. 하청 경비로 들어왔고 계약상 역할은 현장 응급처치와 인원 회수입니다. 이전 직업은 의무병으로 적혀 있어요. 계약서 옆 상자에서는 납작한 쇠통과 깨끗한 관 여러 줄, 손잡이가 달린 작은 기구가 나왔다. 쇠통 안에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막은 피 보관 주머니가 칸마다 들어있었다. 문 너머 의사가 쇠통과 손잡이 달린 기구를 나란히 놓았다. 쇠통은 피를 공기와 더러움에서 막아 보관합니다. 이 압력 주입기는 맞는 피를 관으로 천천히 넣는 도구입니다. 늙은 치료사는 작은 음판에 둥근 문양을 그렸다. 먼저 혈맥 판별론으로 피가 맞는지 가립니다. 맞지 않는 피나 씻지 않은 관은 쓰지 않습니다. 레온이 물었다. 치유술은? 새는 혈관을 붙듭니다. 피는 이 주머니에서 넣어야 합니다. 치료사가 말했다. 재생촉매는 그동안 몸이 버티게 할 뿐입니다. 의사와 치료사는 관과 밸브를 분해해 씻고 다시 조립했다. 포로가 남긴 피는 계약 기록과 맞는 것만 남겼고 공개 장부에는 피를 낸 사람과 맞는 환자를 함께 적었다. 레온은 쇠통 하나, 압력 주입기 둘, 깨끗한 관과 판별론판을 한 상자에 묻게 했다. 피를 맞춰 넣고 들것으로 빼내고 방패로 그 시간을 번다. 이 셋을 따로 쓰지 않는다. 피 보관통과 관을 묶은 상자는 곧 병사들 사이에서 성배관이라 불렸다. 레온은 그 이름을 장부에 적게 했다. 성배관 야전수열망이다. 부상자를 살려 후송하고 남은 조가 다시 움직이는 체계다. 하르데는 침상 위에서 그 장부를 받아들었다. 그는 전투복 대신 얇은 환자복을 입은 채 들것조 이름 옆에 줄을 그었다. 첫 조가 끝까지 들면 다음 부상자가 나오자마자 끝입니다. 둘은 환자를 넘기고 돌아오고 뒤에 둘이 다음 들것을 잡아야 합니다. 방패조도 2명씩 번갈아 물러나게 하십시오. 그는 잠시 펜을 멈췄다. 저는 여기서 순번을 고치겠습니다. 현장에는 보내지 마십시오. 레온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레온은 방패병 넷, 들것 둘을 맡은 병사 넷, 펌프를 돌릴 광산 경비 둘, 늙은 치료사와 문 너머 의사 윤서아를 데리고 폐광 아래의 옛 수로로 들어갔다. 들것은 2명이 한 대씩 드는 접는 틀 2개였다. 모두 출발 전에 혈맥 판별론을 거쳤고 피 보관통에는 조사대 안에서 맞는 사람에게 쓸 주머니 넷이 들어있었다. 수동 펌프는 광산 경비 둘이 번갈아 손잡이를 내렸다 올렸다. 검은 물이 관을 타고 옆 배수구로 빠졌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 있던 물이 조금씩 내려가자 바닥에 돌길과 오래된 물길 표시가 드러났다. 윤서아가 젖은 지도와 앞쪽 벽을 번갈아 보았다. 여기서 물이 갈라져야 해요. 그런데 앞은 막혔습니다. 굽이진 수로 끝에는 철제 수문이 서 있었다. 광산이 멈춘 뒤에는 없던 문이었다. 돌벽에 박힌 볼트는 아직 녹이 얕았고 문 아래에는 검은 찌꺼기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레온이 방패조에게 손을 들었다. 문을 건드리지 마라. 위를 봐. 수문 위에 좁은 작업대에 사람 둘이 있었다. 한 놈이 쇠 바퀴를 돌렸다. 다른 놈은 돌더미를 받치던 막대를 걷어찼다. 철제 수문이 열렸다. 막혀있던 검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물과 함께 돌조각, 부러진 나무, 검은 진흙이 수로를 밀고 내려왔다. 펌프를 돌리던 광산 경비가 어깨를 맞고 넘어졌고 들것조 병사 하나는 종아리가 돌에 깔렸다. 앞을 막던 방패병의 허벅지에는 날카로운 나무 조각이 박혔다. 수로 입구 쪽 천장도 일부 무너졌다. 돌더미가 길 한가운데 쌓였다. 왼쪽 벽과 돌더미 사이에는 사람이 옆으로 빠져나갈 틈만 남았다. 하지만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 들것을 든 채로는 그 틈을 지날 수 없었다. 저기 내려갑니다. 방패병 하나가 외쳤다. 수문을 연 둘은 반대편 좁은 길로 뛰어가고 있었다. 레온은 그들을 보지 않았다. 물살에 밀린 펌프, 돌 틈에 끼인 지도, 피를 흘리는 새 병사를 차로 봤다. 쫓지 않는다. 사람부터 살린다. 펌프와 지도는 버립니까? 버리는 순서가 아니다. 사람을 먼저 세우고 돌아와서 다 가져간다. 그는 수문 아래를 살폈다. 철문을 똑바로 세운 나무 버팀목 셋이 보였다. 오른쪽 버팀목 너머에는 오래된 곁수로가 있었다. 버팀목이 부러지면 수문이 기울고 물의 일부가 그쪽으로 빠질 수 있었다. 오른쪽 것만 끊어라. 문을 완전히 쓰러뜨리면 우리도 깔린다. 레온과 방패병 둘이 도끼를 들고 물살 속으로 들어갔다. 나무는 이미 물을 오래 먹어 반쯤 썩어 있었다. 세 번째 도끼질에 버팀목이 부러졌다. 철문이 기울었다. 쏟아지던 물의 절반이 오른쪽 곁수로로 꺾였다. 입구에 돌더미 옆 틈을 치던 물도 무릎 아래까지 낮아졌다. 들것 한 대가 옆으로 움직일 길이 생겼다. 방패 세워.
허벅지를 다친 한 명을 빼고 멀쩡한 방패병 셋이 자리를 나눴다. 둘은 돌더미 앞에서 방패를 위로 겹쳐 떠내려오는 돌과 나무를 받아냈다. 나머지 한 명은 틈 바깥쪽에서 밧줄을 잡고 들것을 든 병사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붙들었다. 치료사와 의사는 가장 먼저 허벅지를 다친 방패병 곁에 붙었다. 판별론이 피 보관 주머니와 맞는다고 보이자 의사는 관을 연결해 압력 주입기를 눌렀다. 치료사는 상처를 붙들고 재생촉매 한 방울로 그가 의식을 놓지 않게 했다. 어깨를 맞은 광산 경비와 종아리를 다친 들것조 병사에게도 같은 처치를 했다. 허벅지와 종아리 부상자는 들것 없이는 못 움직였다. 하지만 어깨 부상자는 한 팔만 쓸 수 있어도 걸을 수 있었다. 들것은 둘이다. 첫째는 허벅지, 둘째는 종아리다. 펌프는 마지막이다. 레온이 순서를 정했다. 첫 번째 왕복에서 다치지 않은 들것조 셋 중 둘은 첫 들것에 허벅지 부상자를 실었다. 남은 한 명은 두 번째 들것과 치료 상자를 지켰다. 물살 쪽 방패병 둘이 떨어지는 나무와 돌을 받아냈고 틈 바깥의 방패병은 밧줄을 당겼다. 들것은 한쪽을 세워 돌더미 옆 틈을 지났고 수로 입구 바깥의 마른 바닥에 닿았다. 환자를 치료사에게 넘긴 두 명은 빈 들것을 들고 다시 안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 왕복에서는 같은 두 명이 종아리 부상자를 두 번째 들것에 실었다. 압력 주입을 받은 광산 경비는 한 팔로 밧줄을 잡아 들것의 뒤가 물에 꺾이지 않게 도왔다. 첫 번째 물살을 받던 방패병 둘은 바깥에서 들것을 받고 셋째 방패병이 이번에는 수문 쪽에서 방패를 세웠다. 세 번째 왕복에서는 빈 들것에 수동 펌프를 묶었다. 윤서아가 젖은 지도를 품에 넣고 레오는 수문 볼트에 걸린 방수 주머니와 금속판을 뜯어냈다. 펌프를 바깥에 내려놓은 들것조는 다시 안으로 돌아와 남은 조사대를 밧줄 따라 틈 너머로 이끌었다. 마지막 방패병이 빠져나갈 때 천장에서 돌 하나가 더 떨어졌다. 그래도 펌프는 버리지 않았다. 지도도 치료 상자도 조사대 사람도 한 명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북락 구간을 3번 오갔다. 예전 같으면 첫 부상자가 나온 순간 조사를 포기하고 남은 사람은 들것을 끌며 빠져나오는 데만 힘을 다 썼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첫 들것조가 빈 틀을 들고 돌아왔고 피를 받은 경비가 밧줄을 잡았으며 방패병은 물살 쪽과 바깥쪽 자리를 교대했다. 수문 반대편으로 달아난 적 둘은 끝내 잡지 못했다. 요새로 돌아온 뒤 윤서아는 회수한 금속판을 씻어 등잔 아래에 놓았다. 한쪽에는 프론티어 리소스의 표식이 찍혀 있었다. 다른 쪽에는 전차의 궤도와 동력 부품, 트랙터 차체, 화물차 차체의 운송 번호가 줄줄이 새겨져 있었다. 완성된 전차를 들여온 게 아니에요. 윤서아가 말했다. 넘길 수 있는 부품만 나눠 보내고 여기서 차체와 강판을 붙이고 있어요. 방수 주머니 안의 지도 조각에는 배수수로 끝이 표시되어 있었다. 물길은 늪처럼 변한 침수 채석장으로 이어졌다. 그곳에는 숨은 표시와 함께 사람 모양의 돌병 여러 개가 그려져 있었다. 광산 경비가 지도를 보고 숨을 삼켰다. 옛날에 홍수를 막으려고 세운 돌병입니다. 물이 크게 바뀌면 움직입니다. 레오는 검은 물이 묻은 수문 표식과 운송 번호를 나란히 놓았다. 적은 우물만 더럽힌 것이 아니었다. 물길 끝에서 수문을 쥐고 돌병을 방패로 삼고 전차 부품을 조립할 자리를 만들고 있었다. 침상에 남은 하르데는 보고를 들은 뒤 새 들것 순번표의 빈칸을 더 채웠다. 중갑 하나는 한 번 밀어붙이고 피를 흘리면 끝이었습니다. 이제는 3번 맞고 3번 사람을 빼낼 수 있겠군요. 그는 검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레오는 지도 위에 침수 채석장을 짚었다. 저곳을 빼앗지 못하면 다음에 수로로 쏟아질 것은 검은 물이 아니라 전차였다.